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블렌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블렌더의 이미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자, 일단은 몸통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몸통에는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를 달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블렌더 통을 만들고, 그리고 통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둥이, 그리고 손잡이, 그리고 표면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홈을 파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안쪽에는 이 금색으로 된 블레이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위에다가 플라스틱 뚜껑을 덮을 거예요. 여기서도 포인트가 테두리는 플라스틱이고 이 안쪽에는 이 몸통이랑 똑같은 유리 재질을 입혀줄 겁니다. 자, 바로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몸통부터 만들게요. 자, 몸통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점이 10개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믹서기 컨셉은 로우 폴리 믹서기니까 이 폴리라고 하면은 요 면을 가지고 폴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면의 개수가 적다는 의미에서 로우 폴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원을 10개로 제한을 할 겁니다. 자, Shift A를 눌러서 이 메쉬에서 서클을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32개의 서클이 생길 거예요. 자, 왼쪽 아래에 여기 메뉴를 띄워 보시면, 자, 버텍스가 32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점의 개수가, 자, 에딧 모드로 보시면 이 점의 개수가 32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2개가 아니라, 자, 요거를 지우고 다시 Shift A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메쉬에서 서클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 왼쪽 아래 팝업 창에서 이 버텍스를 10개로 제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로우 폴리 느낌이 나죠. 자, 그 다음 에딧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에딧 모드는 이 왼쪽에 키보드에서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딧 모드로 보시면 10개의 점이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 10개의 점을 모두 선택을 하시고 F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채운 이 면은 그다지 권장드리는 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면 하나에 점 10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면 하나에 점 4개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컨트롤 Z로 취소를 하고 이 면 4개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 10개의 점을 이 4개 4개씩 그룹을 지어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령을 알려드리면 여기 끝에 있는 4개의 점을 선택하고 F로 채워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R로 요거를 절반 나눠주고 우클릭으로 취소를 하면 딱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점 4개의 한 면이 됐죠.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4개를 선택하고 F를 누르면 한 면에 4개의 점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점 4개를 넘는 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믹서기를 만들면서 이 점 4개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이 원을 가지고 빠르게 이 바디를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 뷰로 가서 그 다음 여기서 쭉쭉쭉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돌출시키는 방법은 단축키 2를 누르면 돌출이 되고, 그 다음 클릭, 사이즈를 S키를 누르면 사이즈가 바뀌어요. 그 다음 2키로 돌출을 시켜주고 사이즈를 줄여주고, 자, 모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일단 저는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쭉쭉쭉 만들게요. 그 다음 이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자, 단축키 G를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Z를 누르면 수직 방향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를 항상 습관처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키로 돌출, 2키로 돌출. 자,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마디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Alt키를 누르고 여기 선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일자로 쭉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렇게 분할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축키 2를 눌러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모양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축키 S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돌출되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파트마다 이렇게 그 절곡되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자, Alt키를 누르고
여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한 줄이 쭉 선택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점 선택 모드가 아니라 면 선택 모드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lt를 누르고 여기를 선택하면 이번에는 한 줄로 면이 쭉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I키를 누르면 이렇게 인셋 페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을 생각하면서 이 인셋 페이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하나 만들어주고 한 번 더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여기 면을 선택해서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Alt키를 눌러서 윗면 선택, Shift Alt를 누르고 아랫면 선택. 자,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방법은 간단하죠. E키 누르고 S키 누르면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하게 면이 생겼죠. 그 다음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Alt키로 쭉 선택, Ctrl B로 분할해주고 그 다음 ES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우리가 블렌더가 껴질 거니까 저 통이 껴질 수 있도록 I키를 눌러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I키로 한 번 더 넣어주고 그 다음 G, Z를 눌러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유리통이 여기에다 안착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깊이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랑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다시 프론트 뷰로 가서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육각형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에딧 모드로 가시고 면 선택 모드로 두 면 선택하고 I키로 인셋 베이스 만들고 그 다음 S키로 사이즈를 조절하고 자, X를 눌러서 정사각형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윗면을 점 선택 모드로 이렇게 G 두 번을 누르면은 이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 선택하고 사이즈 Z를 눌러서 육각형이 되게 조절합니다. 자, 육각형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육각형이 한 평면에 있지 않고 약간 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 6개가 한 평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가 Y축이죠. 그래서 Y축의 한 평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줄 겁니다. 단축키로는 사이즈를 누르면 사이즈가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Y를 누르면 Y축으로 바뀌고 그 다음 숫자키 0을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Y축으로 모든 스케일이 동일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러면 버튼이 한 평면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이트 뷰로 가서 요거를 G, Y를 눌러서 Y축으로 살짝 돌출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쭉쭉쭉 할 수 있겠죠. 자, I키 눌러서 면을 살짝 넣고 I키를 눌러서 이렇게 돌출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G, Y로 살짝 돌출시켜주고 한 번 더 인셋 페이스 하고 요번에는 G, Y로 안으로 넣어 줄게요. 그 다음 여기가 안쪽으로 쭉 들어갈 수 있도록 면 선택 모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여기를 선택합니다. 여기 얇은 선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쭉 테두리가 선택이 돼요. 그 다음 이 키로 돌출해서 안으로 넣어주면 이렇게 버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이 네모 버튼도 간단합니다. 자, 면 선택하고 I키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옆으로 너무 길쭉하니까 사이즈를 쭉 줄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이즈를 만약에 X축으로 줄이게 되면은 자, X를 눌러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요 면이 비틀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을 기준으로 X축을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엇이냐면 현재 이 오리엔테이션이 글로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은 여기 바닥에 그려 있는 X축, Y축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글로벌을 이 노말로 바꿔줄 거예요. 이 노말이라고 하면 이 면에 수직이 되는 게 새로운 Z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렇게가 새로운 X축, 새로운 Y축이 되겠죠. 자, 노말인 상태에서 X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렇게가 X네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Y축이겠죠. 그래서 S, Y를 누르면 요렇게 면에 나란하게 Y축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버튼의 사이즈를 바꾸면 되겠죠. SX, SY. 그 다음 여기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인셋 페이스 만들고 그리고 여기를 Alt키로 선택하고 E키로 넣어주고 그 다음 버튼면 선택하고
G, Z로 살짝 더 뽑아줄게요. 이렇게 버튼이 튀어나올 수 있게. 그 다음 조금 더 입체감을 줄 수 있도록 I키 선택, G, Z로 조금 더 뽑아주고, 그 다음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게 더 리얼합니다. 그래서 I키 SX로, 아니 SY로 이렇게 네모난 버튼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2키로 살짝 넣어주고, 사이즈를 좀 더 줄이면은 요런 약간 그 사선 느낌을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버튼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바디 부분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위쪽도 쭉쭉쭉 뽑아 볼게요. 자, 위쪽을 만들 때 일단 스타트는 요 면을 복사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바디 부분 선택하고 에딧 모드에서 면 선택 모드로, 자, Alt 키를 누르고 쭉 선택, Shift를 누르고 여기 면 선택. 이 부분이 위에 통이랑 바디랑 닿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똑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해서 시작을 할게요. Shift D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ESC 키로 제자리 돌려주고, 그 다음 단축키 P를 눌러서 요거를 파트를 분할을 해줄 거예요. 셀렉트. 그 다음 에딧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가시면, 자, 여기 바디 부분과 아까 우리가 복사한 부분이 새로운 오브젝트로 분할이 됐습니다. 자, 사실 요거를 이름을 붙여주면서 하면은 좋은 습관이 돼요. 아래쪽은 바디, 그 다음 위쪽 통은 유리로 할 거니까 글라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글라스를 선택하고 프론트 뷰로 가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 지금 여기 선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면이 보이게 합니다. 자, 점 선택하고 그 다음 쭉쭉쭉 뽑아낼게요. 2키 Z 사이즈 바꿔주고, 2키 Z 사이즈 바꿔주고, 자, 요거 모양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 바디랑 사이즈가 비슷하게 바꿀게요. 그 다음 2키 Z로 쭉 뽑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비율은 이 몸통보다 살짝 크게 만들면 좋습니다. 지금 몸통이 요만하니까 한 여기까지 뽑으면 되겠죠. 아,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벌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으니까 다시 글로벌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 사이즈 바꿔주고 한 요정도 비율로 만들게요. 그 다음 컨트롤 R을 눌러서 새로운 점을 추가해주고 ESC 키 GZ 사이즈 모양이 마음에 들 때까지 쭉쭉쭉 바꾸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몸통을 마칠게요. 엑스레이 모드 꺼주고, 그 다음 요게 두께감이 현재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디파이어에서 이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만들 거예요. 이 솔리디파이는 두께감을 준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thickness를 조절해서 두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은 이 바디랑 겹쳐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마이너스 쪽으로 두께를 만드시면 돼요. 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은 유리가 조금 불투명해서 약간 미니어처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려면 살짝 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주둥이를 만들어 볼게요. 주둥이는 우리가 이 프론트 뷰로 봤을 때 왼쪽에는 주둥이, 오른쪽에는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탑 뷰로 갔을 때 이쪽이 주둥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주둥이는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R을 눌러서 여기다가 점을 추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클릭으로 센터에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점만 지금 이렇게 X축으로 나란히 우리가 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G, X를 누르면 이렇게 X축으로 나오고, 그러면 쉽게 주둥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 주둥이 반대쪽에는 손잡이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면 두 개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손잡이를 쓰기에는 아랫면이 너무 길쭉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R로 새로운 면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 두 점의 면이 비슷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 I키로 인셋 베이스 만들어 주고, 그 다음 2키로 돌출, 프론트 뷰로 볼게요. 그 다음 2키로 한 번 더 돌출, 그리고 이 두 면, 지금 면 선택 모드에서
윗면과 아랫면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브릿지 페이스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 자, 지금 보시면 비율이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모양도 너무 각져 있으니까 요 쪽 메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면 이 뒷점까지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모드를 안 키면은 이렇게 선택하더라도 뒤에 점이 선택이 안 되니까 이 점을 변형을 시켰을 때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뷰로 가서 세팅을 하되 엑스레이 모드를 반드시 켜주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그 다음 핸들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시키는 방법은 이 면을 선택하고 R키를 누르면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여기도 한 번 더 라운드를 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R로 이렇게 점 추가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엑스레이 모드 끄고, 그 다음 여기도 너무 각져 있으니까 요거를 컨트롤 R로 한 번 더 쪼개주고, 그 다음 여기 면을 선택해서 사이즈를 Y축으로 이렇게 줄여주면은 조금 더 라운드진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여기도 선택하고 사이즈 SY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둥근 모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핸들도 끝났고, 그 다음 요번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돌출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한 요쯤 위치에다가 면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면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면을 쪼갰으니까. 그리고 반대면도 이렇게 선택하고 대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I키를 누르면 인셋 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자, 각자 만들어졌죠. 그 다음 E키를 누르면 돌출이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수축할 수 있게 S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양의 믹서기 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뚜껑을 만드는 거는 여기 위에 점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lt키를 누르고 여기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쭉 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Shift 뒤로 복사를 하고 ESC키로 제자리로 돌리고, 그 다음 P키를 눌러서 Separate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에딧 모드를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가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복사한 점을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저는 뚜껑이라고 쓸게요. 이게 한글 입력이 되네요. 통, 몸통. 이게 아마 2.9 버전, 자, 버전이 2.93 버전부터 이렇게 한글로 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 버전에서는 아마 영어로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로 뚜껑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뚜껑을 로컬 뷰로 보겠습니다. 뚜껑 선택하고 이 물음표 모양, 이 슬래시 부분을 누르면 요 모양 있죠. 요걸 누르면 로컬 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단독으로 뷰를 본다는 뜻인데요. 이 물체가 여러 개가 있더라도 선택한 물체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뚜껑 선택하고 로컬 뷰로 가서 그 다음 탑 뷰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뚜껑에서는 이 주둥이 모양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점 선택하고 컨트롤 X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점은 없어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컨트롤 X는 우리가 삭제할 때 X키를 눌렀을 때 이 디졸브 버텍스랑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X로 없애주고, 그 다음 필요 없는 점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 점이랑 여기 없애주고, 여기 없애주고, 그 다음 여기 있죠. 요것도 없애줍니다. 그러면 점이 아마 10개가 딱 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F로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요렇게 4개를 채워주고, 컨트롤 R로 반 잘라주고 4개 점 선택, 4개 점 선택, 그 다음 여기도 4개 점 선택, 4개 점 선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뚜껑에도 솔리디파이 모디파이가 있어서
지금은 면이지만 이렇게 두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뚜껑을 만들 때는 굳이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 X를 누르면 모디파이어를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딱 면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뚜껑도 두께감이 필요하니까 요거를 2키로 돌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살짝 두께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뚜껑의 유리 부분을 파트를 분할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면 선택하고 아래면 선택하고 이 두 면을 선택하고 I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인셋 페이스가 대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클릭하고 손잡이 만들 때도 썼던 브릿지 페이스가 있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마주보고 있는 이 면이 관통되면서 이렇게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이즈를 원하는 만큼 바꾸신 다음에 이 브릿지 페이스로 관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구멍을 낼 수가 있고, 이 유리 부분을 만드는 거는 계속 우리가 했던 것처럼 Alt키를 누르고 여기 선을 선택하면 쭉 선택이 되고, Shift D로 복사, ESC, P를 눌러서 세퍼레이션. 그러면 또 파트 분할이 됐죠. 그리고 요거의 로컬 뷰로 다시 들어가서 에딧 모드에서 A키로 모두 선택하고 F를 누르면 쭉 차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뚜껑도 우리가 면을 채웠을 때 이 10개의 점으로 한 면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4개의 점으로 면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번거롭거나, 자, 지금처럼 이 10개의 점들이 나란한 평면에 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점 하나가 이렇게 튀게 되면은 그때는 면이 뒤틀려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 평면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뚜껑도 살짝 돌출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윗면에서 I키로 인셋 페이스 만들고 G, Z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그 기울기가 있는 면은 4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 윗면은 이 점들이 모두 나란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개씩 나누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뚜껑을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뚜껑이,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이 뚜껑의 아래쪽에 이 유리 부분이랑 딱 맞닿을 수 있도록 안쪽에다가 받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의 에딧 모드로 가시고 여기 아래쪽을 Alt키를 눌러서 쭉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 다시 로컬 뷰를 나가고, 자, 탑 뷰로 가서 요번에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시면은 여기서 요쪽 면은 아래쪽에 유리통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뚜껑 선택한 면이에요. 이 상태에서 I키를 누르면은 인셋 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실제로는 여기 면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이 면이 이 뚜껑 가까이 갈 수 있도록 S키를 눌러서 사이즈를 쭉 늘려줍니다. 그러면 자, 이 아래 발이 여기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넘기 직전까지만 이렇게 딱 늘려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2키로 돌출로 아래로 내려주면, 자, 이런 모양의 뚜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뚜껑을 이렇게 넣더라도 아래쪽에 면이랑 겹쳐지지가 않겠죠. 이러면 뚜껑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꿀팁 하나를 더 드리면, 이 유리면과 이 뚜껑 면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유리면을 여기에 구속을 시킬게요. 그래서 유리면 선택하고 이 뚜껑을 나중에 선택해서 이렇게 밝은 주황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선택한 면은 조금 더 진한 주황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 컨트롤 P를 누르면 이렇게 페어렌치가 뜨고, 여기서 오브젝트를 누르면, 자, 이 뚜껑을 눌러서 이동하면 유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유리만 선택하고 이동을 해 놓으면은 이 상태로 또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동할 때는 주의해서 이 페어렌치만 잡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안쪽에 블레이드만 만들면 되겠죠. 자, 블레이드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Shift A를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줘요. 자, 로컬 뷰로 들어가서 이 큐브만 따로 보고, 그 다음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사이즈 S를 누르고 Z 방향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 양쪽 면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 E키를 눌러서 돌출을 하는데 S키로 사이즈를 바꿔주고 X를 눌러서 X 방향으로만 쭉 뽑아줄게요. 자, 블레이드 센터고 양쪽이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탑뷰로 가서 엑스레이 모드 키고 이 위쪽 점은 GY로 이렇게 해주고 아래쪽 점은 GY로 이렇게 날카롭게 해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R로 요거를 한 4등분으로 쪼갤게요. 6등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6개로 쪼개고 다시 컨트롤 R로 요쪽도 마우스 휠을 올려서 6등분으로 쪼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띄엄띄엄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GY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마치 날처럼 되겠죠. 여기도 GY 이렇게, 그러면 블레이드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끝 선을 선택을 하시고 GZ로 올려주면 되는데, 실제로 믹서기를 보시면은 이 블레이드가 약간 양쪽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누르고 GZ를 이동해 보시면 주변 점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GZ로, 이번에는 원 사이즈, 이 중간에 회색 원이 보이실 텐데요. 마우스 휠을 올리시면은 사이즈가 바뀌어요. 그리고 요거를 낮춰주면은 끝쪽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블레이드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지 얘가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중간면 선택하고 인셋 페이스, 그 다음 2키로 돌출, 사이즈 조금 더 키워주는데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끄고 사이즈 늘려주고 돌출. 요러면은 블레이드 한쪽 날이 완성이 됐어요. 자, 프론트 뷰에서 Shift D로 Z축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나 더 해주고 나란하게, 그 다음 자, R키로 회전을 하는데 Z축으로 90 엔터를 하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개의 지금 오브젝트가 나눠졌으니까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J를 누르면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집니다. 자, 로컬 뷰를 나가시고 이 블레이드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를 S키를 눌러서 줄여줄게요. G키로 올려주고 사이즈 줄여주고 GZ. 자, 뚜껑을 좀 숨길게요. 여기 눈 표시를 누르면은 뚜껑을 숨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단축키 H를 눌러도 됩니다. 자, 블레이드 날이 이렇게 안착될 수 있게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 밑쪽에다가 기둥까지 같이 만들어주면은 리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깥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굳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만 저는 모델링 하도록 할게요. 자, 뚜껑을 다시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하는 방법은 솔리드 뷰에서 매테리얼 프리뷰로 바꾸시고 그 다음 원하는 물체 선택하고 여기 매테리얼 탭으로 들어가시고 뉴를 눌러서 새로운 매테리얼 만들어주고 그 다음 이름을 써주도록 할게요. 이 몸통 부분은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이라고 쓰고, 그리고 색깔을 바꾸는 거는 여기 베이스 컬러를 눌러서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약간 노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뚜껑 플라스틱 부분은 여기 위에도 플라스틱이었죠. 자, 플라스틱 부분 선택하고 요번에는 새로운 매테리얼을 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둔 여기 팔레트로 들어가서 플라스틱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부분도 두 가지 색깔로 만들면은 조금 더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들어 줄게요. 자,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매테리얼 만들고 그 다음 뉴를 누르고 아까 만들었던 플라스틱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새로운 플라스틱을 해야 되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자, 요 버튼을 누르면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름만 바꿔서 물체를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플라스틱이 된 거고, 아래 플라스틱의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면은 이 두 가지 색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만든 색상을 입히는 방법은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자, 면 선택 모드에서 Alt키를 누르고 우리가 어디 갔죠? 여기다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면을 선택하시고 이 어사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안쪽까지 같이 선택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Shift Alt를 눌러서 요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입혀도 되지만,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이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점점점 번지면서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요 면만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안쪽 면까지 이렇게 같이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어사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요 기능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선택할 때 아주 좋아요. 중간면을 선택하고 아까 배웠던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요게 퍼지면서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선택을 하고 플라스틱 2번을 어사인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 버튼도 마찬가지로 센터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어사인, 그 다음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요 재질만 바꾸면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은 나중에 바꿀게요, 한 번에.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 글라스 부분, 요 글라스는 이 뉴를 눌러서 새로운 매테리얼 만들어주고 글라스라고 이름 바꿔주고, 그 다음 여기서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아예 서페이스, 요 모델링 자체를 바꿔볼게요. 이 Principled BSDF를 눌러서 요번에는 글라스 BSDF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은 글라스가 된 건데, 이 아래쪽에 러프니스 값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0.5로 되어 있으니까 거칠기가 절반 정도 거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 표면의 거칠기가 0이 되면은 요런 식으로 반사가 돼서 거울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의 거칠기가 필요하니까 일단은 한 0.2 정도, 약간 불투명해졌죠. 요렇게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위에 뚜껑 중간도 글라스, 우리가 만든 글라스를 선택하고, 자, 이러면 모델링을 다 선택했나요? 아니죠. 하나가 빠졌네요. 자, 요거를 잠깐 H를 눌러서 숨기고 안에 블레이드를 선택하고 뉴를 누르고, 그 다음 이게 금 색깔이 나는 메탈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베이스 컬러를 주황색으로 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메탈릭이 있어요. 메탈릭을 한 0.9까지 높여주고, 그리고 이 러프니스를 0.1로 하게 되면 이렇게 메탈처럼 보입니다. 이러면은 블레이드도 끝. 자, Alt H를 누르면 숨겼던 물체가 다시 보여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예전에도 많이 했던 방식이니까 그냥 빠르게 쭉 바로 만들어 볼게요. Shift A를 눌러서 면 선택, 탑뷰로 가서 쭉 깔아주고, 스테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에딧 모드에서 두 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모서리 선택해서 컨트롤 B로 이렇게 분할해주고, 그 다음 쉐이드 스무스로 부드럽게 만들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얘가 파묻히지 않게 살짝 띄워주고, 그 다음 Shift A에서 카메라 만들어주고, 그 다음 파일 메뉴에서 뷰 카메라로 들어가시고, 자, N키를 눌러서 여기서 카메라 투 뷰를 누르면은 요거를 카메라를 제어를 할 수가 있었죠. 이 카메라 세팅하는 자세한 방법은 이 오른쪽 위쪽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 해상도를 정사각형으로 1080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자, 중요한 이 렌더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주고, 렌더 뷰로 바꿔보시고, 자, 지금 조명이 없으니까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월드 탭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Environment Texture, Open, 그 다음 HDRI, 다운받으신 HDRI에서 요거를 원하는 조명으로 선택하시고 디바이스를 GPU로 바꿔주고 그 다음 잠깐 매테리얼 퓨리뷰로 바꾸시고 디노이징을 두 개 다 키시고 저는 오픈 이미지로 바꿀게요. 그 다음 다시 렌더 뷰를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블레이드가 너무 공중에 떠 있네요. 블레이드를 선택하고 GZ로 살짝 안 보이게 넣어주고 요러면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은 요거를 다시 바꿔 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자, 이 일단 밝은색 컬러를 하나 선택을 해요. 밝은색 컬러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 진한 색깔은 여기서의 그 어둡기만 좀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은 새롭게 선택한 컬러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이 색상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색깔로 가서 여기다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이렇게 색깔이 복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둡게만 낮춰주면 이런 식으로 색깔 구분해서 만들기가 쉽겠죠. 자, 저는 이렇게 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 위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 쭉쭉쭉 렌더링이 되겠죠. 자, 왼쪽 위에 이렇게 뜨시면은 렌더링이 끝난 거예요. 렌더링이 잘 끝났네요. 그래 저장하는 방법은 왼쪽 위에 이미지에서 세이브를 누르셔도 되고 저처럼 요거를 덮어 쓰는 게 걱정이 되시면 세이브 에즈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가셔서 아래쪽에다가 이름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블렌더 바이 블렌더. 그 다음 세이브 이미지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한 위치로 가보시면 이렇게 블렌더가 저장이 됐죠.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이미지 파일을 뭐 카톡이라든지 SNS라든지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